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부 수험생들을 위한 공인중개사 학습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이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이제 수많은 주부 수험생들을 봤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 이제 합격하신, 성공하신 분들하고 또 실패하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주부 수험생들은요,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는가? 그래서 제가 주부 수험생들의 그 어려운 점하고요, 이 어려운 점을 극복해서 합격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경험이죠. 강의했던 경험인데, 우리 주부 수험생들은요, 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죠. 좀 약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게 약하냐 그러면요, 일단 집중하기 힘듭니다.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예. 저는 예전에 말이죠. 제가 처음 강의를 20년 전에 시작했을 때요. 제가 한 두 번, 세 번 설명했는데 공법을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것을 금방 까먹는 거예요. 특히 주부 수험생들이.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 안 한 총각이어서 그랬죠. 근데 보니까 애를 하나 낳을 때마다 기억력이 엄청 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분 하나, 둘, 어떤 데는 셋도 낳았다. 그러면은요. 애를 하나 낳을 때마다요. 이 주부 수험생들의 기억력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물론 뼈에 칼슘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부 수험생들은요. 또 한 가지가 이 주부 수험생들은요. 잡무가 많습니다. 가사 업무가 많아요. 이 가사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부 수험생들한테는 가장 힘든 것. 또 한 가지가요. 의외로 가사 업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확보라는 것이요. 시간 확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거 어떻게 극복하냐? 이것만 잘 극복하면 우리가 주부 수험생들이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것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 이것은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반복이 뭐냐 그러면 우리 만약에 동영상을 듣는다 그러면요. 항상 거실에요. 거실에 크게 틀어놓습니다. 크게 동영상을 틀어놓는 겁니다. 동영상을 틀어놓는다. 동영상 이렇게 상영해야 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듣는 건데요. 자, 만약에 오전 시간에 혼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틀어놓습니다. 뭐 애가 있어도 괜찮죠. 애가 뭐 엄마 공부 방해한다. 스트레스 받지 마.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틀어놨을 때 자기가 듣는 것은 20분밖에 안 된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 세 번 계속 틀어놓게 되면 이번에 틀어놨을 때 못 들었던 부분 내일 틀어놨을 때 다시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수많은 우리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그 주부 수험생들의 합격의 방법 봤더니요. 바로 거실에다가 동영상을 갖다가 항상 틀어놓는 거예요. 자기하고 애가 있던 또는 혼자 있던 계속 틀어놓고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제 문장도 익숙해지고 계속 듣기 때문에 이것이요. 귀에서 아예 못이 박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현재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요. 계속 동영상을 틀어놓고 항상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 가사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가족들한테 일단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이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빨래라든가 어떤 청소 같은 거는요. 좀 몰아서 해야 됩니다. 가사 노동은 딱 1년간만 양해를 구하고 몰아서 해야 됩니다. 몰아서. 일주일에 빨래 한 번 몰고 청소도 말이죠. 어떤 분은 이 결벽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 저녁 계속 먼지 하나 없이 막 닦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 무뎌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것으로 자기가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돼요. 먼지 하나 있는 거 해가지고 절대 못 보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 업무는 가족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사 노동은 몰아서 하시는 스케줄을 갖다 나름대로 짜셔야 돼요. 절대 공부할 때는요. 가사 노동에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하는데 더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 확보가 쉽지 않은 건 뭐냐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을 두신
예, 우리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요. 학교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녹색 어머니도 서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뭐 엄마들이 해야 돼 급식 당번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요. 짜증난다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당연히 있다. 그래서 항상 한 달, 1개월 정도는 없는 시간이다. 없는 시간이라고 보고 계획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공부 계획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무조건 계획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1년 중에 1개월은요. 1개월 한 30일 정도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린이, 바로 자녀분들의 그 학교 일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1년에 30일은 생기면 최소한. 근데 이것을 갖다가 계획표에다 반영하지 않고 그냥 계획을 짜면요. 항상 1개월 정도의 공부 학습량의 빵꾸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12개월이다 그러면 11개월로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한 달은 없다. 그래 예를 들면 30일, 한 달 30일 공부한다면 25일 정도 공부하는 것으로 계획표를 짜야지만 계획표가 원활히 돌아가고요. 이 계획표대로 잘 안 됐을 때 사람이 받는 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항상 5일 정도 여유 날짜를 두시고 이 계획표를 짜셔야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신다 그러면요. 우리 주부 수험생들 같은 경우도요.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첫 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이것을 스스로 몸으로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실패하고 나서 깨닫기보다는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될 거야 미리 알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은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요. 우리 주부 수험생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 시댁 식구들한테 중개사 공부한다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시누이가 이러거든요. 언니 우리 옆집에 아무개 아줌마는 그거 3개월 만에 붙었대. 속으로 막 끌어오릅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너는 한번 3년 걸릴 거라.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또 시어머니께서도 야 누구네 엄마는 2달 만에 붙었다더라. 속으로 진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막 끌어오르지만 참으세요. 그리고 처갓집 거기 시댁일이나 친정일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쉽지 않겠지만 명절 때 있죠. 전에는 3일 쓰던 것을 하루만 쓰십시오. 왜? 시험 붙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가 됩니다. 제가 공부하느라고 조금 소홀히 했구나 그러는데 시댁일 다 하고 뭐 명절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고요. 특히 가장 조심할 것은 추석입니다. 자, 이 추석이요. 시험 1개월 전이에요. 1개월 전인데 시험 1개월 전에 추석은 무조건 포기하십시오. 단 하루 정도만 쓰시고 요때 추석 전에는 충분히 합격하실 분이었는데요. 추석을 지나면서 불합격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책을 못 잡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는요. 마음에 자기 암시를 두세요. 열받고 힘들고 고민스러운 것은 10분간만 생각한다. 딱 10분간만 고민하시고 열받고 모든 걸 잊어버리는 그런 자기 암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잘 정리하시고 1년을 보내시면요. 합격의 영광이 있겠습니다. 자, 다 같이 힘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